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멋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성공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은퇴자가 살기 좋은 나라의 순위에서 한국이 포함이 됐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은퇴, 리타이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은퇴 후에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면서 남은 나의 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노인이라는,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서 노인이라는 단어 잘 안 쓰죠. 어르신이라고만 써야 됩니다. 이 어르신이라는 대명사를 듣기 싫어하는 중장년층은 은퇴 후에 적어도 30년은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지키면서 보람있게 사는 것이 바람입니다. 자, 30년이나 사느냐고요?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100세의 인생이 돼가고 있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본은 벌써 100세가 넘는 사람들이 9만 명이 넘어서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다면 중장년층이 원하는 은퇴 생활은 무엇일까요?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자, 우선 은퇴 후에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살까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모두 집을 떠난 지 오래전이고 부모에 대한 의무감보다는 자신들의 생활 유지에 정신이 없어 중장년층은 이 소외감을 느끼게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하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나 자신의 주거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지고 자식이 그리운 것은 막을 수가 없어서 되도록이면 자식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주거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찾고도 있고요. 그리고 같이 살던 동반자의 기대감도 달라지게 되죠. 하루하루가 가사활동에 묶여있어 살던 우리 중장년 여성들도 이 생활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에 한국의 황혼 이혼율은 57%나 되고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해서 사회에서의 소외감과 자존감 하락 때문에 우울증을 고생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황혼의 꿈은 서로 동반자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리고 제3의 공간, 장소가 필요하기도 하죠. 서로 어울리기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고향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리고 자식 이야기, 시집이나 친정 이야기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제3의 공간에서는 취미생활을 공유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과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도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사는 곳이 내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의 은퇴가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이 퀘스천을 갖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서 해외 이주 생활을 하면서 해외에서 살던 분들은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여유롭고 새를 볼 수 있고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는 이곳이 더 나의 낙원이다, 나의 은퇴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게 마련입니다. 오래전, 수년 전과 수십 년 전을 생각해서 본다면 좁은 나라 이 대한민국, 북적북적하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 한국의 이 복지 조건은 전 세계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멀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잘 사는 축에 드는 나라 40여 개 중에서 은퇴자가 살기로는 17번째로 괜찮은 나라로 측정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18번째, 영국이 19번째로 한국보다 뒤처진 점도 눈에 띄긴 하지만 상위 랭크 20개국 중에서 아시아에서는 이스라엘이 16위로 가장 앞선 가운데 한국이 그 다음으로 17위에 올랐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인 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사 단체에서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결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양한 사람들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은퇴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싶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외에 이 아시아에서 20위 안에 든 나라는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이 나라들도 등수 안에 들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인용 보도한 이 14세계 은퇴 지수는 네티식스 투자관리사가 코어 데이터와 함께 18개 항목의 측정치로서 44개국을 대상으로 은퇴자, 살기 좋은 나라 순위를 매겨본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나라 순위 한번 볼까요? 1위에서 5위에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호주가 꼽혔고요. 가장 은퇴하기 좋아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0위까지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체코공화국이 올랐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독일,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캐나다가 15위 안에 랭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한국이 올라져 있다고 합니다. 그 한국과 이스라엘 다음에 미국과 영국, 벨기에가 순위에 있습니다. 미국은 1년 전에는 금년에 한국이 랭크된 17위에서 한 단계 낮아졌는데 소득 평균과 이 소득에 대한 평등 부분,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그 갭 부분과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 및 세금 압박 부문에서 점수를 잃었다고 합니다. 1등 노르웨이는 작년도에 3위였다가 금리의 5년치 평균치로 플러스로 되면서 바뀐 점이 점수를 높였다고 합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은퇴 생활을 하는 것이 그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조사팀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인플레이션, 이것은 이제 물가 오름세죠. 물가 오름세는 치솟고 금융시장의 불안한 변동성이 커지고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 관계에서 나랏빚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고용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한 것을 느끼고 있느냐도 이런 수치의 이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높은 40나라 중 전 세계 40나라를 뽑은 것은 먼저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를 택한 거고요. 그 중에서 17번째로 측정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또한 노령 인구가 늘면서 연금과 노령 혜택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요. 노령 인구 증가 면에서 미국의 경우는 1950년에는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에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 14%밖에 되지 않았으나 2020년도에는 28.4%나 되었다고 합니다. 납입을 끝내고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 연금의 재원인 납입금을 낼 노령이 되기 이전의 인구는 확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2050년이 되면 미국의 노령 인구는 그 비중이 40.4%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그 정도가 된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고 있는 환경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과연 한국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한국 내에서는 그만큼 체감을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교를 해서 다른 나라들과의 과정에서 그 기준점을 금융, 경제, 또 복지, 사회적인 구조, 또한 자연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본다 그러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평가는 대한민국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 정치권에서의 리더가 좋은 정책을 펼치고 결정을 짓고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향후는 또 바뀌겠죠.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입 밖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이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을 사랑하시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 또 외국에 살면서 더욱더 애국심을 가지면서 한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이 그만큼 많이 나아졌고 좋아졌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17번째로 은퇴해서 살기 좋은 나라에 포함이 됐다는 그런 소식도 참고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라이프 스타일의 기준점이 되보시기를 권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열린 이야기의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요.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열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